자, 이 강박적인 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장기간 반복되다 보면, 인체 반응으로, 인체 경직이라든지 특정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떨림이라든지 경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심화된 경우가 있어요. 강박이 심화된 경우다. 몸으로 옮겨서 심화된 경우.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박적 사고 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강박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고 틀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강박적 사고 틀 자체가 기본적인 건 잡혀야 됩니다. 이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내가 경직에 온 이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행위, 내가 경직이 생겼던 그 원인 행위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원인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이 경직이 사라지는 거죠. 떨림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인체에. 그래서 고통이 심화된 경우에 고통이 심화된 경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고통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날려버린다면 그 고통을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고통들이 조금씩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행을 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 제자들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면 다 나온다. 누구든지. 무아의 지도를 받아서 다 나올 수 있다. 무아법으로 다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살 방법이 있다는 거야. 살 방법이. 내가 살 방법이 있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실천해서 그대로 이 무아법을 믿고 무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로 실천하는 거. 안 믿으면 될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무아만이 지도하잖아요. 무아는 이 병증 치유에 아주 전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잖아요. 무아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잖아요. 어떤 고통도 치유할 수 있느니라. 기본부터 딱딱 잡아서 하나하나 생각들을 바꿔나가고 명상법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 틀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 틀을 바꿔주면 전혀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고 인간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 요지죠. 얼마나 좋아요, 좋지. 무아가 꿈꾸는 이 무아의 세상 속으로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무아가 항상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또 경고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무아의 세상으로 오너라. 이 무아의 세상은 고통이 없느니라. 이거죠. 자, 강박증이 모든 병증의 기본인 중에 기본인데, 모든 정신과적 병증들은 대부분이 이제 강박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병증이야, 강박증이라는 것은. 모든 그 정신과적 환자들은 대부분의 기본 병증인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이 강박증이 다른 병증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죠. 심화시키거나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박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완벽주의. 모든 것은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이제 짜맞추기를 자꾸 하는 거죠. 짜맞추기. 그래서 불안하니까 완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확인 강박이 자꾸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 안 맞으면 찝찝한 거야.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맞춰야 되고, 내 몸의 좌우의 균형이 안 맞으면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행동들을, 그 보상의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균형이 틀어지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아픈 거지. 자꾸 어떤 확인 행위를 한다고. 가스불이 잠기는지 자꾸 확인하고, 내 배우자가 무슨 부정행위를 했는지 자꾸 확인하고, 다 그 확인 강박들이죠. 끊임없이 확인한다고, 끊임없이. 무슨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또 내 마음속의 논리에도 어떤 허점이 있으면 안 돼. 허점이 있으면 막 괴로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착착착 맞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지, 사람이. 내 몸속에 세균이 있는지 자꾸 확인합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거야. 이게 확인 강박이고, 어떤 오염 강박이라든지 내 몸이 오염됐는지 자꾸 확인하는 거야. 그럼 정신적으로 피곤하죠. 이 정신 세계가 계속 전쟁 상태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세계에서는 계속 전쟁인 거지 뭐. 전쟁인 거야, 전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뭐. 그 모든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서 그 전쟁 행위에 쓰는 겁니다. 마음속의 전쟁. 선과 악의 대결처럼 바이러스와 내가 싸우고, 균형 맞추기와 싸우고, 있지도 않은 존재를 가지고 막 싸우고. 그 강박적인 거지 뭐, 일종의 강박 집착, 오염 강박, 확인 강박, 의식 강박, 이런 거야 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들을, 또 중요한 건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헐렁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헐렁한 생각.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랴. 내 마음속에는 온 우주를 다 품는 거야. 그러면 없어져요, 그런 병들이. 세균도 내 마음속에 품어보고, 뱀도 품어보고, 좋은 것도 품어보고, 나쁜 것도 품어보고, 이 지구도 품어보고, 나쁜 놈들도 품어보고, 살인자들도 내 마음속에 품어보고, 좋은 선량한 사람들 품어보고, 목사도 품어보고, 스님도 품어보고, 괴물도 품어보고, 용도 품어보고, 온 우주를 다 품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소우주니까. 이렇게 의식을 확장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놈이, 이 실체가 내가 아니구나, 이 소우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고통이 끝나요. 그것도 일종의 포용하기거든. 세상을 다 포용하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틀만 바꾸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야. 이 생각 틀만 바꾸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야. 이 생각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들을 확 바꿔야 됩니다. 확 바꾸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확장해서 생각들을 확장해라. 그리고 헐렁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법으로 무장하게 되면 되는 거야. 법으로. 무아법은 온전한 법이 무아법입니다. 그래서 이 빈틈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이론을, 무아법의 모든 이론은 빈틈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증 환자들한테 아주 유리한 법이지. 강박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법이지. 완벽하게 무아가 해놨어요. 완벽하게. 이 무아법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빈틈이 한 개도 없도록 무아법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무아법을 힘입으면 이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무기를. 그러면서 헐렁한 생각을 곁들여서 같이 하게 되면, 무아가 지도한 대로 헐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고통이 소멸되는 겁니다. 강박증이 박멸되는 거죠, 완전히. 박멸되는 거예요. 자, 사소한 생각들 하나가 인간의 수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망칠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그 하나하나가 물꼬를 터서 나쁜 쪽의 사고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쁜 강박틀이라든지 나쁜 수행틀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소한 물꼬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을 때 수행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무아는 다른 거 없어요. 무아의 그 법을 듣고 바로 편안해지면 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바로 편안해지면 무아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잘 작동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 무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아는 제자들하고 이제 그 문답을 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생각들이 이건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건 이런 식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면 올바르게 가는 거죠.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바로바로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교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알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교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아는 생각하는가, 무아는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틀을 바로 잡는구나라는 거 딱딱 알게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무아틀 교정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 틀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아픈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픈 이유가 다 있어요. 보면 그 틀에 고통 틀에 딱 최적화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불리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딱 깨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틀, 제대로 된 생각들, 무아틀로 바꾸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틀을 강박틀로 자꾸 가져가지 말아요. 바보 같은 짓이지. 왜 스스로 고통 속에 휩싸여? 왜 불리한 생각들을 내?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거야. 우주를 다 마음속에 품고 나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플 일이 없어요. 아플 일이 없어. 고통 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않죠. 마음이 크고 우주보다도 크고 우주를 더한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먼 바다를 저 큰 태양을 가슴속에 다 품고 그래 보세요. 아플 일이 있나? 없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마조마하니까 아픈 거지. 이 작은 생각들만 하고 어떻게 남을 해야 할까 막 나쁜 생각들만 하면 고통스러운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인간이 아프질 않아요. 온 우주를 다 품고 신의 마음으로 우주의 마음으로 거듭날 때 인간이 아프질 않아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의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깨차고서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할 때 인간에게 큰 복이 옵니다. 복이 오고 마음의 평안한 것을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지 뭐. 그렇게 될 때 다 수행정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결국에는 생각 틀이 바뀌어야 고통이 끝납니다. 생각 틀을 바꾼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각 틀을 바꾸게 되면은 딱 고정이 되겠죠. 어떤 특정한 틀로 딱 가게 된다면은 자기 생각이 고정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고정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서 바른 생각들로 딱 고정하게 되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거기 자기 사상이 딱 그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그러면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생각 틀이 잘못됐다는 것을 못 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강박 틀이나 기타 고통 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못 오는 거예요. 잘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게 참 희한해요. 본인만 못 오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겠지. 그러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주 특이해요. 아주 특이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생각들이라서 그것을 이제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다. 당연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아가 바꾸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자기 습이 됐거나 그것을 바꾸면은 더 큰 자기 나름대로는 방어한다고 해서 그 생각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바꾸게 되면 더 큰 고통에 휩싸이거나 잠시 동안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생각들을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무아가 얘기해요. 모든 무아틀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됐어요.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됐어요.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다 제로로 만들어라. 뭐 생각과 느낌이 막 올라와요. 다 제로로 만들라. 그게 이제 무아가 얘기하는 수행지도법이에요. 무아가 말하는 수행법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없게 한다는 거야. 완전히 없게 하라고. 뭘 꺼림직하게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없애요. 어떤 느낌조차도. 무라는 느낌조차도. 어떤 사람은 절에 지리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무니까 어떤 감각조차도 없어진다라는 그 느낌조차도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들면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 별의별 생각들이 이리 치고 들어오고 저리 치고 들어오고 원래 인간의 마음 세상이 워낙 다양하고 생각이 수천억까지도 막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요. 그것들 하나하나 짚을 수 없어요. 그냥 없애세요. 그냥 모두 다라고 됐어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무아로 만들 때, 무아 틀로 만들 때, 틀 아닌 틀로 만들 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고통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이 온다. 큰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의 생활이 가능하다. 유를 해도 고통스럽지 않다.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체에 각인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무아 수행을 해야 된다. 대충 부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라는 것이 온전하게 부정할 때 자아를 부정하고 그 느낌들을 부정하고 생각들을 다 부정했을 때 온전한 평화의 상태, 마음의 평온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에 참고바래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큰 애로사항 없이 무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 다 무아되는 그날까지 수행 정진하세요. 다 득도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무아법은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처음 접하다 보면은 뭐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뭐 혹시 이상한 뭐 신흥이 종교 아니야? 뭐 사이비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아는 종교가 뭔지도 모르겠어.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아가 아는 것은 단지 인간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몸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몰라요. 그 방법 외에는 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누가 무엇이라 부르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누가 뭐라고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하면 되는 거야. 하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면 되는 거야. 부작용이 없고 내가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아무것도 믿을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것이 무아법이에요. 예.
별의별 편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세상에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겁니다. 이 무화법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법을 무화가 만든 거예요. 무화가 영감으로 영적인 감흥으로 만든 겁니다. 영적인 그 영감을 얻어서 수행 중에 영감을 얻어서 요 방법을 터득해서 무화가 체계적으로 해놓은 것이 무화법입니다. 무화법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험한 법이겠어요. 무화가 온전한 득도 상태에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서 제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 무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법을 힘입어서 무화법을 익혀서 제대로 고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화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가 돼서 알고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거예요. 아마 무화가 죽고 나서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대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한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수행해서 득도하신 분이 있구나. 득도한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무화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 기록을 보고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가 있는 거지. 흉내도 낼 수가 있는 거고. 정신세계는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가장 높은 정신세계, 고매한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를 이루고 달성하고 그런 정신세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염을 좋은 쪽으로 전염이죠. 이건 좋은 쪽으로 전염이 돼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높아져서 인류의 정신세계가 높게 되는 그날까지 무화는 수행 정진합니다. 수행 정진하고 이 수행법을 계속해서 알려줘야겠죠. 세상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데, 자, 수행을 통해서, 자, 자기 마음을 닦을 줄 알고 평온하게 유지할 줄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행동을 또 해야 되는 거야, 행동을. 자, 마음만 이렇게 닦고 실제 나가서 행동은 막, 승질 부릴 때도 다 부리고, 꼬장 부릴 때도 다 부리고, 그런다. 또 나쁜 마음을 품고, 마음에 칼을 품고, 누굴 공격하거나, 해야 되어 하거나 나쁜 그런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은 수행한 것이 다 도로아무타묵이죠. 아무 쌀데기 없는 거지.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 또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성급한 마음, 화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적당한 딱 맞는 심신이 조화로운 그런 상태를 이루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지혜인 거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수행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을 행이라고 하는데 똑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으면 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몸에서 이것들이 체화돼서 고스란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쌓고 좋은 일들을 세상에 베풀면서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상대방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기원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수야. 마음 수양을 똑바로 해서 마음을 닦았으면 그 수양한 것을 바탕으로서 실천하면서 행으로 실천하면서 똑바로 살아간다. 그러면 몸에서 체화돼서 그것들이 반복된다. 좋은 것들이 좋은 선업을 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몸에 체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체화시켜서 수행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제자들을 수행 지도하다 보면 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경우가. 근데 이제 여느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지만 질문이 끝이 없어요. 끝이. 정말로 제자 하나 키우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질문이 끝없이 나온다고 질문이.
그 대답해주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가 지금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게 되겠죠, 나중에. 그 질문이 완전히 없어질 때 이제 득도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득도하게 되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이렇게 질문하고 또 비틀어서 질문해서 들고, 또 한 번 다시 꽈서 들고, 인간의 이 생각 구조라는 것이 정말로 워낙 그 영민한 영장류이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다 해결될 때 이제 고통이 끝나게 되는 거야. 무아도 그랬지만 수행자 시절에 정말 처절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그런 질문들이 사그리 사라지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질문이. 내적인 질문과 갈등이 없으니까 마음은 당연히 편안한 거죠. 그런 단계가 와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이제 찝찝한 것이 싸그리 사라지는 그런 단계. 그게 이제 득도의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가 있네 없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마음의 영적 갈등과 질문들이, 궁금증들이 싸그리 사라진다는 거죠. 싸그리. 제자 시절, 수행자 시절에는 끝없이 올라옵니다. 제자들 질문하는 거 보면 끝없이 올라옵니다. 모든 질문이 싹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다 득도가 된 거야. 완전히 깨끗이 됐다. 깨끗이 되고 이제 편안하다. 완전히. 그게 그러면 득도 된 거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수행의 단계를 보실 때 보시면 될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계속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누가 해주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해주질 않아요. 이 질문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수행의 단계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한 명 키우기가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끊임없이 질문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대한 또 답도 해주고 스스로 찾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논리 명상인데 논리로 풀어가는 명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화두 명상이라고도 하고 화두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논리 명상, 무아는 이걸 논리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법들이 이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화두 수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논리 명상이다. 이제 정답을 찾는 과정,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아는 이미 찾았고 질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수행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리를 한번 찾도록 해보세요. 이 논리 명상이 편안한 게 정말로 편안하고 좋은 게 논리로 다 끝내버리니까 편하네요. 논리로 끝내버리니까. 뭐 이렇게 이미지 명상 또 막 하기도 싫어하시는 분들 논리 명상으로 또 풀면은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만 작동해서 맞으면은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득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특정 수행법에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논리 명상, 화두 명상. 좋아요. 그 무아 수행을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댓글로. 자, 무아 수행을 하라고 했더니 무아니까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수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자아 버리기 수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자아 버리기 수행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무아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또 무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어떤 감각도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통증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감각이 없으니까 무섭고 두렵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렵다. 내 수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거야. 예.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무서우니까. 앞에 부하가 얘기는 했지만, 부하 스승이 쭉 얘기는 했지만, 본인이 헷갈리는 거야. 확신이 없고, 두렵고, 혼자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무아는 이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아는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가짜다. 그것조차도. 거기서 더 확실하게 밀고 완전히 자아를 깨서 부셔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전혀 전개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감각이 없다는 그 느낌조차도 가짜다. 그걸 깨부셔라. 그리고 자아 죽이기 수행을 더 열심히 한다면 완전히 자아를 다 버려라.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리고 이제 상담자분께서 하는 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자, 마음속의 육과 실제 육을 헷갈리고 있어요. 마음속의 육과 실제 육. 우리가 자아 죽이기 수행을 해서 죽이는 것은 이 마음속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마음속의 육. 눈을 감고 마음속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 육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겁니다. 실제 육은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육이 죽었는데 마음속 육이 있고 실제 육, 이 우주에 내 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육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건데 마음속에 허상의 육이 죽게 되면 이 실제 육만 정확하게 투영돼서 나타나요. 그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눈을 감고 수행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당연히 안 느껴지는 게 맞겠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눈을 뜨고 현실 세상을 돌아오면 실제 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육은 느껴집니다. 실제 육은 아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야. 어린아이가 자기 허상의 육은 굉장히 옅어요. 허상의 육은 옅다고 아주 옅게 돼 있어요.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도 마음속 육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거나 아주 옅은 자가 있죠. 자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눈을 뜨고 현실을 살면서 자기 몸을 감각을 내가 외부에 찔렀다, 피부를 찔렀다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느낍니다.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도 이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무아라서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아가 그런 상태에서 무아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무아는 감각도 감각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촉감 같은 걸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런 상태입니다. 허상의 육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되고 있는 거야. 피부를 손으로 찌르게 되면 아주 감각을 느끼거나 이렇게 간지럼을 태워줘도 아주 감각이 좋습니다. 온몸에 감각이 좋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실제 육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상의 육이 없어지면 실제 육이 더 잘 존재합니다. 깨끗하고 맑게 아주 잘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허상의 육을 죽여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실제 육은 더 건강하게 아주 부활해서 탱글탱글하게 아주 잘 살아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이 상담자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각이 생긴 거예요. 허상의 육과 실제 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허상의 육을 죽이게 되면 실제 육은 더욱 더 건강하게 살아난다 이거예요. 하지만 수행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 지금 뭔가에 쉬어 있는 거야. 쉬어 있는 거. 잘못된 개념에 쉬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확 깨버리는 거야. 깨면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밀고 쭉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섭고 두렵다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앞으로 밀고 나가서 허상의 육을 완전히 없애면은, 그런 거 본인이 감각이 없다가 가는 그 잘못된 것조차도 허상의 육이니까, 그것조차 허상의 육이니까, 그것조차도 벗겨낸다. 라고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돼서 허상의 욕은 없지만은 옅거나 없지만은 이 감각은 잘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감각이 좋아요. 무화도 감각이 좋습니다. 여기 간이염을 태워주거나 피부를 만지게 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화라고 해서 이게 감각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허상의 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자극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극을 느끼고 허상의 육이 없기 때문에 내 그대로 우주가 그대로 투영돼서 나한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외부 자극이 그대로 나한테 미치는 거야. 허상의 육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가짜 육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세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확 깨고 나옵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담자분이 굉장히 질문을 잘했어요. 질문을 잘했고 수행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지도를 해주게 되면은 확 깨납니다. 이런 분들은 수행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자기 몸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지만 약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면 쉽지 않고 어려워요. 시작은 굉장히 쉽죠. 단순하고 쉬운데 막상 진행되다 보면은 인간이라서 별의별 생각이 다 치고 듭니다. 무한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고 다 상담을 해봤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화가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은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고 또 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또 참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정진하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 틀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틀을. 무화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입니다. 행복과 건강. 행복과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수행뿐만이 아니고 올바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행동 또한 잘해야 돼. 실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세상에서 사는데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행동을 먹는 행동 또한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먹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당장 내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잘 먹는 것은 당장의 건강도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내 육체가 실제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음만 건강하는 마음이 육체를 움직인다고 돼서요. 마음이 육체를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먹는 것 또한 영양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올바른 건강이 잘 들어가야지 몸이 실제 육이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 영양분을 골고루 잘 공급을 해줘야지 적정량을 공급해줘야지 건강해진다는 얘기야. 마음 수행하는 것은 당장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육을 음식을 잘 먹는 것은 내 육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식을 하게 되면은 몸에 독소들이 쌓여서 그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제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많이 먹어서 이 영양분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협심증, 뇌출혈 이런 겁니다. 당뇨도 문제죠. 고혈압, 당뇨 같은 병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요것들이 그대로 이제 혈관을 틀어막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게 되면은 포도당들이 혈관 속에 막 쌓입니다. 기름 찌꺼기하고 포도당이 엉키고 쌓여서 혈관을 막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먹는 게 부족하게 항상 부족한 듯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대 과식하지 마라. 그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장기적으로 혈관을 틀어막아서 인간을 죽게 만듭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 건강도 없고. 절대 엄마가 강조하거니 절대 과식하지 말아요. 과식하지 마. 부족한듯하게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무아도 속세에 있을 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특히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뭐 남녀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고 나서 살찌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뭐 너무 재밌으니까 이쪽 막 먹고 다닌다고 만들어서 먹고 사 먹고 또 젊은들 회식한다고 먹고 막 먹는다고 결혼하고 살이 확 찌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혈관에. 그래서 적정량을 항상 적정량을 먹고 가급적이면 3끼 다 먹지 말고 2끼 정도, 2끼나 1끼 정도를 먹어라. 요즘에 무화가 이제 실험하고 있는 것이 한 끼 먹기를 실험하고 있어요. 한 끼 먹기를. 그래서 2끼나 1끼 먹게 되면은 엔간한 성인병은 싹 없어진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걸 기초 성인병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혈벽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게 돼서 과도한 포도당이나 지방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그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생기니까 절대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인체가 작동이 안 돼요. 죽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탐을 버리는 것 또한 수행이에요. 식탐을 버리는 것 또한 수행이다. 그래서 이 올바른 먹는 것을 잘 실천하도록 하세요. 뭐라도 이제 요새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고 적당히 먹고 2끼나 1끼 정도 요새는 이제 1끼를 실험하고 있는데 2끼는 기존에 먹어왔던 거고 점심하고 저녁만 좀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 또는 점심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1끼만 먹어보고 있어요. 먹어보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제가 실험을 해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2끼 먹는 거의 장단점, 1끼 먹는 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어떤 강박증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강박증에 걸렸을 당시에 과거를 회상해서 들어가 보세요. 왜 강박증에 걸렸는지 어떤 생각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은 이 생각을 잘 바꾸려고 안 해요. 정말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웬만하면 바꿀 만도 하잖아요. 근데도 안 바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생각 모르겠지. 그래도 그게 맞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번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그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씩 되돌아 봐야 돼요. 내가 이 나만의 생각들에 속박돼서 있지 않는가. 그것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거야.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부셨을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무의 수행을 할 때는 절대로 모든 생각과 느낌을 다 내버리는 거야. 내 생각들조차도 내버리는 거야. 완전히 버리라고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고통받고 강박증으로 고통받았음에도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놀라워요. 그걸 버리면 죽는 줄 안다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온당한 줄 알아. 그것들을 과감하게 쳐서 버려라. 그럴 때 덕도의 세계가 온다. 편안해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그겁니다. 바로 그거야. 무예수행을 무아가 수행자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잘 알아요. 잘 알고 무아 명상 무아 수행법에서 무아만큼 수행할 사람 없을 거야. 처절하게 부인하세요. 부인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들 모든이라고 됐어요. everything 모든 그것을 버려라. 내버려라. 태워버리고 찔러버리고 논리적으로 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폭파해서 없애고 다 없애라. 그러면 무아되니라. 아무 문제가 없느니라. 그거죠. 결국에는 생각 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너를 속박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야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기존과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결국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느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이 살빼기 명상, 이 다이어트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살이 빠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럼 빠집니다. 내가 정말로 첫째는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살 빼기 위해서는 살 빼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왜 빼야 돼? 안 빼면 죽으니까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안 빼면 성인병 걸려 죽으니까. 고혈압 걸리고 당뇨 와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그러면은 혈압 고혈압에 의해서 뇌출혈 심근경색 와서 죽게 된다고. 다 사람 암 외에는 다 그거예요. 암 교통사고 외에는 다 심장 질환 또 뇌질환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혈관 문제라고. 혈관이 건강이 작두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비만인 상태에서는 각종 고혈압과 당뇨가 온다. 이거 당연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피가 끈적끈적하다니까. 포도당이 막 몸에 섭수되지 않고 피가 있게 되면 탁해서 끈적거려서 죽게 되는 거, 막혀서 죽게 되는 거지 뭐야. 그게 당뇨병이잖아 뭐야. 제대로 그 영양 포도당들이 다 세포 속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 통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오줌 속에 포도당이 막 나오는 거죠. 영양 성분들이. 그 냄새 나게 되고 그런 거죠.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죽게 돼. 결국에 혈관이 막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결단을. 나 살 빼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생각들 완전히 바꿔야 돼. 두 번째는. 첫 번에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둘째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살 빼려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루 3끼 먹어야 된다. 그 생각도 내버려야 돼. 예? 탄수화물을, 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 이 생각도 바꿔야 돼. 정기적으로 먹되 꼭 쌀밥일 필요는 없어요. 쌀밥, 이 탄수화물 덩어리일 필요는 없다고. 반드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다양하게 이 밥이 하얀 흰쌀밥이 혈관 건강에 가장 나쁜 게 그겁니다. 흰쌀밥, 국수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스파게티든가 면 종류. 짜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면 종류. 라면도 마찬가지죠. 면이잖아요. 이걸 탄수화물이 주범이라서 혈관 건강의 주범은 개다.
예. 이것들 좀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예? 근데 하루에 2끼나 1끼 정도 먹으면 되고, 그러면 성인병이 안 와요. 성인병이. 무화가 지금 혈관 건강에 혈압이 무화가 지금 75에 115 이렇게 나옵니다. 115. 115에서 119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맥박을 어저께 잡았더니 50에서 55가 왔다 갔다 합니다. 55 왔다 갔다 해요. 예? 안정적인 상태고, 무화는 특별히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무화는 지금 12년 동안 지금 약물 복용을 않고 있어요. 오메가3 외에는 먹는 게 없습니다. 비타민제하고 비타민하고 고용량 비타민 지금 먹고 있고, 또 비타민 발포 비타민 그거 추가로 하나 먹고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 하나 먹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히 먹는 게 없습니다. 영양제 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 살이 빠져요. 뭐도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뭐 한 85kg까지, 86kg까지, 최대 찍은 게 86kg입니다. 아마 그 정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이제 70에서 72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 체중이죠.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한 3kg 정도 더 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키가 이제 173이니까 무화가.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살이 빠진다. 배고픔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야 돼.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배고픔을. 보통 사람들은 배고픔 허기져가지고 막 음식 찾고 난리치잖아요. 안 먹으면 뒤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냥 막 냉장고 뒤지고 여기저기 식당 뒤지고 막 편의점 뒤지고 막 그런다고. 이 배고픔에 대한 생각, 느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한 7시간, 8시간 정도 공복을 느끼면 굉장히 그 상태에서는 장수 유전자들이 발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고 그래요, 인간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고 임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자. 다이어트 하려면 생각을 바꿔라. 무화를 따라하면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화 수행법을 하다 보면 저절로 무화가 이제 다이어트 영상들도 어떻게 살을 빼는지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요. 또한 마음수행 일종이죠. 저 명상 다이어트 또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다룬다. 무화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성의 원리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들은. 명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좀 핵심 요제는. 다이어트도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저절로 뺀다. 배가 고프면 배고픔이 느껴지면 반드시 느끼세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은 상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정해놓는 거야. 나는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면 됩니다. 자, 배고픔을 느끼면은 무화는 그래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게 장수 유전자가 발동하는구나.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상태로 8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속하게 되면 굉장히 몸도 가뿐하고 좋습니다. 제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오버해서 먹지 말라. 이제 오버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적정한 양, 약간 적정보다도 약간 적게를 먹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도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냄새가 나요. 몸에서 땀 냄새가 난다고. 땀이 나오면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안 나죠. 땀을 쫙 배출하니까. 운동을 한 30분 정도 흠뻑 땀을 흘리는 행위들을 계속하게 되면 몸에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까 몸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몸에서 막 냄새 나는 거야. 몸에서 땀을 조금만 흘려도 막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적정량을 조절하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몸에서 냄새가 안 나고 그것은 이제 완전 연소가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나서 굉장히 좋고, 또 변을 보더라도 소변이나 대변에서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거의. 특히 대변에서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완전 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음식을 과식한 상태에서 변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영양소들이 빠져나가니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가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제대로 이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음식 컨트롤이 잘 된 상태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과식을 하고 있는지 적정량을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음식을 하나의 보는 방법이 냄새법이다. 냄새, 자기 몸 냄새, 그다음에 이제 배설물, 배설할 때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확해요. 그건 정확하니까 그렇게 양을 적정량을 조절해서 다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요즘에는 옛날에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과잉 영양 상태가 병을 부릅니다. 대부분 성인병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혈관에 상처가 나서 그래요. 특히 탄수화물 공격에 의한, 포도당 공격에 의한, 자꾸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피가 끈적해지고 당뇨라든지 고혈압, 콜레스테롤의 주원미 주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분해물인 포도당이 과잉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탄수화물을. 그래서 완전 연소를 시키자. 그러면은 이 육체도 건강해진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먹는 음식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심신이 조화롭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입니다.